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중동의 전쟁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유전이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지하의 비밀, 핵시설, 혹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를 구르는 탱크의 모습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뉴스 매체를 통해 중동의 갈등을 붉은 피와 검은 석유의 싸움으로만 인식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6년에 중동 한복판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섬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폭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곳은 석유가 콸콸 솟아나는 유전도, 군사기지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끝없이 출렁이는 짠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생명수로 바꿔주는 곳,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란 남부에 위치한 척박하고 메마른 땅, 키슘 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평범했던 날의 아침, 하늘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섬의 유일한 해수 담수화 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그 폭격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마을의 수도꼭지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 이 섬에서 주민들이 밥을 짓고 몸을 씻고 아이들의 타는 목을 축여주던 유일한 생명줄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쏟아지던 수돗물이 오늘은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갈증으로 변해버린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극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키슘섬의 물줄기가 끊긴 바로 다음 날, 분노한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며 페르시아만 너머로 다수의 무인 항공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레인이었습니다. 바레인은 인구 160만 명이 살아가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끔찍한 진실은 땅속에 고여있던 지하수가 이미 오래전에 모조리 말라붙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레인의 160만 국민은 오직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억지로 짜내는 그 물 하나에 온전히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물공장을 향해 무인기 공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을 부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16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국가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숨막히는 공포는 바레인과 이란, 두 나라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가장 아찔한 사건은 아랍에미리트의 화려한 심장, 두바이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 인근으로 거대한 미사일 하나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미사일이 추락한 낙하 지점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는 두바이 시민 수백만 명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km라는 거리는 미사일의 궤적이 단 1도만 빗나갔어도, 바람의 방향이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코앞의 거리입니다. 만약 그 미사일이 정확히 시설을 타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와 밤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춤을 추는 초대형 분수, 그리고 돈으로 쌓아올린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던 두바이 전체의 수돗물이 그날 밤으로 완전히 끊기는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현실을 마주한 걸프 국가의 주민들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며 가장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한 두바이 주민은 살면서 자신이 마실 물이 이토록 허무하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마천루를 올리고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쥐고 있다 한들 결국 자신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물 한 방울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척박한 사막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최첨단 방공망도, 수조원을 호가하는 스텔스 전투기도, 바다에서 물을 퍼올리는 파이프 하나가 부서지는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동의 권력과 평화가 석유의 가격이나 종교적인 이념, 혹은 군사력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압도적인 경제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과 사막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이 거대한 제국들의 운명이 사실은 하늘을 나는 작고 값싼 무인기 한 대에 의해 모조리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진짜 폭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단 하루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제 중동을 파멸로 몰아넣을 그 잔혹한 방아쇠가 바로 물을 향해 당겨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돈이 넘쳐나는 나라들이 도대체 왜 물 하나에 이토록 벌벌 떨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사막의 국가들이 과거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인 1950년대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만 연안의 국가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지금의 두바이도 그 시절에는 그저 흔하고 조용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수도 리야드의 인구 역시 고작 1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 사막 곳곳에 숨겨진 작은 오아시스나 얕은 우물물,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가뭄에 콩나듯 내리는 빗물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목을 축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아주 적은 물에 기대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존을 이어가던 척박한 땅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메마른 모래 밑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잭팟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꺼먼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무서운 기세로 콸콸 솟구치면서 사막의 풍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신기루 같은 거대 도시들이 솟아올랐습니다. 10만 명에 불과했던 리야드의 인구는 무려 80배나 불어나 8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두바이에는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세계 최고층 빌딩과 한여름 사막 한복판에서 눈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키장까지 들어섰습니다. 밤마다 화려한 분수가 하늘 높이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내며 그들의 압도적인 부를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이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대한민국 서울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이 지독하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매일 먹고 씻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양의 물을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짜디짠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기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빼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민물로 바꾸는 거대한 마법. 그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가해 바닷물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특수한 막으로 억지로 밀어넣어 소금기를 걸러내거나 막대한 화력으로 바닷물을 펄펄 끓여서 맺히는 수증기를 모아 맑은 물방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미친 듯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은 아주 결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러나 훗날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될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물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지자 아예 거대한 발전소 바로 옆에 담수화 시설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를 쉼없이 돌릴 석유와 가스를 바로 공급하기 위해 정유시설까지 그 옆에 나란히 세워버렸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물을 끓이고 다시 연료를 정제하는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서로 물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완벽한 공생구조. 이것은 인간이 사막 위에 창조해낸 가장 효율적이고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막을 천국으로 바꾼 그들은 자신들이 물과 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두바이의 화려한 분수쇼는 그들이 생존의 공포를 완벽히 극복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화려한 왕관 같았죠.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이 효율적인 공생 시스템. 석유와 전기와 물을 하나로 묶어버린 이 눈부신 발전의 구조가 사실은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무서운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에 얼마나 위태롭게 목을 매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현실을 정확한 숫자로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국민들이 마시는 물의 무려 90에서 96%를 오직 해수 담수화 기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85%, 아랍에미리트 역시 80%에 육박하며 거대한 영토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전체 물의 70%라는 막대한 양을 이 인공적인 공장에서 억지로 짜내어 쓰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혹합니다. 만약 쿠웨이트에서 이 시설 하나가 멈춰버린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당장 내일 아침에 마실 물 한 모금조차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돗물이 안 나오는 불편함의 수준이 아닙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병원의 수술실이 마비되며 모든 산업시설이 멈춰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심장 박동이 끊기는 완벽한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의 비밀 보고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중동 전역에 크고 작은 담수화 시설이 5,000개가 넘게 흩어져 있지만 실제로 걸프만 지역 주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의 90% 이상은 단 56곳의 핵심 초대형 공장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생명줄이 이 56개의 인공심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 10개 중 무려 8개가 바로 이 페르시아만 해안선을 따라 좁은 지역에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지하 깊숙한 벙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사방이 탁 트인 해안가 지상에 그대로 벌거벗은 채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사정권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대한 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지난 70년 동안 사막의 국가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공생 구조, 즉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기름을 정제하는 시설, 그리고 바닷물을 끓이는 담수화 공장이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 눈부신 시스템은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무서운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가리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찔한 도미노 게임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과 수도관, 그리고 가스 배관을 모두 묶어서 단 하나의 얇은 파이프 안에 집어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돈이 적게 들고 관리하기 편한 최고의 시스템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기를 품고 그 파이프 하나를 조준해서 터뜨리는 순간 빛과 물, 그리고 에너지가 한꺼번에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이 화려한 국가들의 창고에는 역설적이게도 비상시에 국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의 비축량이
고작 며칠분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불을 뽐내는 마천루 아래에서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 단 한 대의 값싼 자폭, 드론이 해안가의 공장을 타격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문명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공장이 파괴되고 마실 물이 사라져버리는 이 소름 끼치는 도미노의 악몽이 사실은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과연 2026년 오늘날 처음으로 벌어진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왜 그토록 담수화 시설 공격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사색이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35년 전으로 피 묻은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 들이운 이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는 이미 과거에 한 번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던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1991년 2월, 한창 치열하게 불타오르던 걸프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의 거센 압박에 패배를 직감한 이라크 군대는 자신들이 점령했던 쿠웨이트에서 슬슬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순순히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은 퇴각하는 길목마다 아주 악랄하고 계획적인 파괴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지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뒤에 이 땅을 아예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철수하기 직전 가장 먼저 발전소를 산산조각 냈고 곧이어 쿠웨이트 주민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해수 담수화 시설들을 무참히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끔찍한 환경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된 1991년의 페르시아만 기름 유출 사건. 시꺼먼 원유를 뒤집어 쓴 바다새들의 참혹한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그 사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바다에 무려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고의로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것을 미군의 해상 상륙 작전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사실상 한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우물에 대놓고 맹독을 풀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우물 독살 테러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은 담수화 시설의 원재료인 바닷물 자체를 완전히 썩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한들 그 시설로 빨려 들어가는 바닷물이 끈적끈적하고 시꺼먼 기름 범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촘촘하고 정교한 역삼투압 필터에 기름 섞인 물이 닿는 순간 수천억 원짜리 정수 시스템은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바닷물을 펄펄 끓여서 수증기를 모으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섞인 바닷물을 끓이면 수증기 속에 치명적인 발암물질과 독성 화합물이 그대로 섞여 나오게 됩니다. 즉, 미사일로 공장을 부수지 않아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만으로 국가의 심장 박동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진리를 그들은 이미 35년 전에 증명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검은 기름띠가 해류를 타고 서서히 남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작업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담수화 시설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취수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겹겹의 기름 방어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존망을 건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을 쏟아부어
간신히 최악의 위기를 넘겼지만 직접적인 폭격을 맞고 바다마저 오염된 쿠웨이트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쿠웨이트 국민들은 오랫동안 마실 물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생수를 수입해 오거나 구호물자에 의존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35년 전 모래바람과 검은 기름 속에서 벌어졌던 그 생생하고 끔찍한 생존의 기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해수 담수화 시설 근처에 포탄 하나만 떨어져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뜻이 아니라 문명 전체가 멈추고 거리가 죽음으로 뒤덮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그때의 그 서늘한 악몽이 다시 페르시아만 위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5년 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과거 이라크군이 물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직접 탱크를 몰고 폭약을 짊어진 채 그곳까지 침투해야만 했습니다. 폭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현장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2026년의 전쟁은 다릅니다. 적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며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깊은 지하 벙커 안에서 누군가 모니터 앞에 차가운 발사 버튼 하나를 조용히 누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수십 대의 자폭 무인기들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소리 없이 날아와 수백만 명의 생명줄을 단 1초 만에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버튼 하나로 한 국가의 숨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사륙의 게임이 지금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잔혹한 물전쟁의 피해자들, 즉 걸프 국가들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끔찍한 갈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가해자, 이란의 진짜 얼굴 말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메마른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당장 스스로가 가장 극심한 갈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민간인의 생명줄인 해수 담수화 시설을 그토록 집요하고 악랄하게 노리는 것일까요? 이란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판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솔직히 말해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거대한 군사 강대국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승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숫자, 전 세계를 감시하는 위성의 정보력, 미사일의 정밀도 등 모든 면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란은 강자에게 가장 뼈아픈 고통을 줄 수 있는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비대칭 전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없다면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들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의 가장 연약한 아랫배를 깊숙이 찌르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만약 중동의 부유한 동맹국들이 마실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거리가 마비되며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국가 붕괴 사태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동맹국들은 미국을 향해 제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이란과 협상해달라고 무릎 꿇고 매달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짜리 첨단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는 것보다 단돈 몇백만 원짜리 조악한 드론 몇 대로 적국의 거대한 담수화 시설을 멈춰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고 치명적인 협상 카드인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민간 시설을 타격하는 잔인한 카드를 꺼내든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 내부 깊숙한 곳에서 터지고 있는 거대한 절망에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아주 먼 옛날부터 카나트라는 독창적인 지하 수로를 만들어 사막에서 물을 길어 올렸던 세계 최고 수준의 물 관리 대가들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에 고인 차가운 지하수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의 마을까지 오직 중력의 힘만으로 끌어오던 조상들의 천재적인 지혜가 있었죠. 전기도 필요 없고 물이 증발할 염려도 없는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위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탐욕에 눈이 먼 이란의 권력층, 소위 물마피아라 불리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 똑똑한 카나트를 모조리 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강줄기를 막아 무분별하게 거대한 댐을 건설했고 무자비한 대형 펌프를 동원해 지하수를 바닥까지 다 뽑아 써버렸습니다. 그 끝없는 탐욕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처에 있는 핵심 저수지의 수위는 전체 용량의 고작 10%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테헤란 시민들의 젖줄이라 불리던 라티안 댐 같은 곳들은 이제 쩍쩍 갈라진 바닥을 흉측하게 드러낸 채 흙먼지만 흩날리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강수량마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변해버리자 이란 정부 내부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테헤란 시민 1,500만 명을 도대체 어디로 이주시켜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밑 땅이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의 타는 목마름이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어 정권의 목을 조여오기 직전인 이 위태로운 상황.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란 수뇌부에게는 이제 뒤를 돌아보거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의 물이 단 10%밖에 남지 않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인류가 수십 년간 굳게 지켜온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선조차도 아주 가볍게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이웃 나라들의 핏줄마저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전쟁의 참상은 하늘을 가르는 무인기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의 짙은 어둠 속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거대한 도시 전체를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름 끼치는 사륙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도 없습니다. 적군은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고 단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생명줄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커들의 무자비한 수자원 테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통 같은 경계를 서며 거대한 콘크리트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을 미사일로부터 지켜낸다 한들 그 시설의 심장 부인 시스템 제어 컴퓨터가 적의 손에 넘어가면 모든 방어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란의 해커 부대가 미국의 수처리 시설 제어 시스템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뚫고 들어가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남긴 채 유유히 빠져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단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 성격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작정하고 담수화 시설의 복잡한 펌프와 밸브 그리고 화학물질 투입 시스템을 원격으로 미친 듯이 조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삼 투합 필터를 찢어버릴 만큼 엄청난 수압을 가하거나 깨끗한 식수에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섞어버리는 끔찍한 파괴 공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중동은 이미 서로의 서버를 모조리 마비시켜 버리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격렬한 사이버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숨줄과 직결된 담수화 시설이 이란의 끈질긴 해킹 표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버 테러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걸프 국가의 시민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극도의 공포와 신경쇠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내가 지금 마시는 이 한 잔의 물이 언제 갑자기 독극물로 변하거나 샤워기를 틀었을 때 시커먼 흙탕물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람들의 일상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공격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공포를 일깨워 버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며 미국 방송사 CNN과 인터뷰를 했던 보복이 두려워 소피아라는 가짜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한 평범한 여성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마실 이 물 한 모금이 내일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하다는 두바이에 살면서 거대한 쇼핑몰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빌딩 숲에 둘러싸여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는 결국 생수 한 병 없이는 단 이틀도 버티지 못하는 지독하게 척박한 모래사막 한복판에 위태롭게 얹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이 짧고 뼈아픈 한마디는 수십 년 동안 오일머니로 쌓아 올린 화려한 문명의 환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를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증언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초강대국조차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단 한 줄의 악성 코드를 전송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생존을 완전히 통제해버릴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는 언제 목이 졸려 죽을지 모르는 깊은 불안이 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두바이의 마천루를 올려다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끝없이 출렁이는 페르시아만의 짠물과 텅 빈 수도꼭지만을 공포에 질려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쳐다보며 떨어질 미사일과 드론을 걱정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밤낮 없이 서버를 감시하는 동안 이들 모두를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이란의 해안가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모든 공포, 미사일의 굉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테러조차도 다음에 등장할 시나리오 앞에서는 그저 가벼운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동의 짙은 모래바람 너머, 이란 남부의 고요한 해안가에 가면 부쉐르라는 이름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와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로 지어진 이란의 핵심 원전이자 하필이면 바다 건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정확히 마주보고 있는 죽음의 십자가 같은 곳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의 아주 치명적인 지리적 비밀입니다. 지도에서 페르시아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바다가 아주 좁고 꽉 막혀 있는 거대한 욕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넓은 대양으로 소통하고 순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주 좁은 호르무즈 해협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부쉐르 원전이 폭격을 받아 단 한 줌의 방사능이라도 바다로 유출된다면 그것은 꽉 막힌 욕조물에 아주 진하고 검은 독약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흐르는 강물이나 탁 트인 태평양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씻겨 내려갈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갇힌 욕조 속의 방사능은 빠져나갈 길 없이 순식간에 페르시아만 전체를 영원한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어업이 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프 국가 시민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56개의 거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거대한 인공 심장들은 모두 이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을 쉼없이 빨아들여 마실 물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부쉐르 원전이 타격을 입어 바닷물 자체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수화 시설의 파이프가 아무리 멀쩡하고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고 전기가 풍족하게 공급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원재료인 바닷물 자체가 죽음의 독덩어리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에 부서진 기계는 막대한 돈을 들여 수리하면 되고 해킹당한 서버는 전원을 끄고 다시 복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절어버린 바닷물을 완벽하게 정수해서 갓난아이의 젖병에 타먹일 수 있는 기적의 필터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조 원을 들여지어 놓은 그 거대한 물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단 한 방울의 물도 생산할 수 없는 끔찍한 고철 덩어리,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이스라엘이 부쉐르 원전을 타격했다는 오보가 뉴스를 타고 흐르자마자 중동 전체는 단 몇 분 만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사능 피폭 대처법이 미친 듯이 공유되었고 마트의 생수와 식량은 순식간에 동이 났으며 공항은 살기 위해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원전 피격 시나리오가 중동 사람들에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공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카타르의 총리조차 이 끔찍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전이 터지면 걸프 지역에는 물도, 물고기도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 매일 밤 황금빛 야경이 사막을 밝히는 그 화려한 제국이 한순간의 폭발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독으로 변하고 식수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생존의 한계점에 다다른 국가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지옥의 여름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바닷물이 독으로 변하거나 담수화 시설이 모두 멈춰버린다면 중동의 국가들은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잔혹한 생존의 레이스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를 가진 나라도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한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가장 거대한 지하 물탱크를 가진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기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화려해 보이는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파멸의 시계탑 앞에서 준비한 생존의 방주 크기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불을 쥔 카타르는 이 끔찍한 원전 피격과 물 공급 중단이라는 재앙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지하저수지 15개를 사막 깊숙한 곳에 비밀리에 건설해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카타르는 최악의 비상사태가 터지더라도 약 넉 달 정도는 국가의 숨을 연명할 수 있는 생명수를 비축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레인이나 쿠웨이트처럼 영토가 작고 카타르만큼의 압도적인 자본이 부족한 나라들의 운명은 끔찍할 정도로 암울합니다. 만약 해수 담수화 시설에 떨어지는 미사일 한 발로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이 나라들의 비축 수량은 불과 며칠 만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트의 생수는 단 몇 시간 만에 폭동에 가까운 사재기로 사라질 것이고 병원과 학교 그리고 국가의 모든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나리오가 가장 끔찍한 타이밍, 즉 섭씨 50도를 가볍게 넘나드는 2026년 중동의 살인적인 여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극한의 폭염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물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냉방기기를 돌리기 위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그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와 묶여있는 물 공장들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 하나의 밸브만 고장나거나 작은 무인기 하나가 핵심 전력망을 타격하기만 해도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굉음을 내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국 조만간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소국들은 조만간 물 배급제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비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상업시설과 공장의 불이 모두 꺼지고 오직 시민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수만을 군인들의 통제하에 겨우겨우 나눠주는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돈이 넘쳐나는 특권층은 개인용 경비행기를 타고 서둘러 유럽이나 안전한 국가로 탈출하겠지만 그럴 돈조차 없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불타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끔찍한 폭동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도시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대한 오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공포가 온 도시를 덮치자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같은 국가들은 이성을 잃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의 지도자들에게 제발 이 작전을 멈춰달라고, 우리가 다 말라 죽기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막히는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이 부자 나라들이 참다 못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이란을 타격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자는 이제 무기가 많은 쪽이 아니라 목마름을 더 오래 견디는 쪽이 되었습니다. 만약 끝내 물공장들이 멈춰서고 섭씨 50도의 열기 속에 물방울이 모두 말라버린다면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대재앙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짐을 싸서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220세기 최대 규모의 기후 난민 대이동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적처럼 오늘 밤 당장 모든 총성이 댕고 하늘을 맴돌던 무인기들이 사라지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끔찍한 악몽은 영원히 끝나는 것일까요? 파괴된 해수 담수화 시설들을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다시 번듯하게 지어 올리고 끊어졌던 파이프라인을 복구하면 중동의 국가들은 다시 예전처럼 맑은 물을 펑펑 쓰며 화려한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운 좋게 전쟁의 포화가 완전히 가라앉는다 해도 그들의 발밑에는 폭탄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경 파괴라는 이름의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토록 경탄했던 사막의 기적, 바닷물을 끓이고 걸러내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던 그 거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들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웅장한 기계들이 바닷물에서 짠 소금을 억지로 쥐어짜내기 위해 집어삼키는 전력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태워대는 화석 연료가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탄산소는 전 세계의 모든 항공기가 하늘을 날며 뿜어내는 매연의 총합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사막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담수화 시설을 짓고 더 거대하게 바닷물을 끓여야만 합니다. 그럴수록 하늘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가 뿜어져 올라가고 지구의 온도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사막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해지고
강수량은 말라붙으며 지하수는 더욱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결국 물이 부족해서 물공장을 미친 듯이 돌렸는데 그 물공장이 뿜어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이 더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줄이라고 굳게 믿고 매달려 있던 그 거대한 쇠기둥이 사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대지를 서서히 불태우고 있는 거대한 횃불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담수화 시설이 바닷물에서 맑은 식수를 뽑아내고 난 뒤에 버려지는 소금기가 엄청나게 농축된 뜨겁고 치명적인 폐수 브라인의 문제는 더 끔찍합니다. 이 끈적하고 독한 화학물질 범벅의 소금물은 다시 페르시아만의 좁은 바다로 끝없이 버려집니다. 그 결과 바다의 염도는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치솟고 바닷물의 온도는 펄펄 끓어오르며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가면 결국 원재료인 바닷물의 질이 떨어져 물을 정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게 되는 벗어날 수 없는 파멸의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축배를 든다 하더라도 그 평화는 잠시 뒤로 미뤄둔 시한부 생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것처럼 이번 전쟁은 단지 오랜 시간 동안 타자 터지기 직전이었던 기후변화와 물 부족이라는 거대한 재앙의 방아쇠를 살짝 당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끓어오르는 지구의 온도를 돈으로 식힐 수는 없고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졌어도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을 쏘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분노한 민심도 걸프 국가의 화려한 마천루도 결국 자연이 내린 이 거대한 목마름의 형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거대한 착각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얽히고 설킨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오직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탐욕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석유만 끊기면 세상이 멈출 것이라 믿었고 그 검은 황금의 가격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쳤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석유가 끊겨서 당장 자동차가 멈추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인류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다른 친환경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하며 어떻게든 버텨낼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투명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이 우주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끊기는 순간 경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멈춥니다. 도시는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한 채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리죠.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핵미사일이 아니라 그저 윙윙거리며 날아가는 값싼 무인기 한 대가 수백만 명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서운 세상. 석유로 세워 올린 저 화려하고 오만한 사막 문명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평범한 물 한 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면 속에서 타들어가는 중동의 비극을 보며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혀를 차고 동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물은 과연 완벽하게 안전할까요? 아시아의 거대한 젖줄인 메콩강은 이미 상류의 거대한 댐들에 의해 꽉 막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유럽의 상징과도 같은 라인강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화물선조차 띄우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한 호수들 역시 매년 수위가 낮아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물전쟁은 그들만의 고립된 재앙이 아니라 머지않아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겪게 될 잔혹한 미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번 무너진 금기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일상이 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간인의 생존에 직결된 물시설을 조준하고 파괴하는 것이 전쟁의 새로운 승리 전략으로 둔갑해버린 이상,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탐욕과 기후변화, 그리고 무기화된 수자원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는 이미 우리의 문 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마름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국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원초적인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부엌이나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돌릴 때 콸콸 쏟아지는 그 맑고 투명한 물줄기를 가만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중동의 메마른 도시들과 텅 빈 파이프라인에 매달려 절규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주하게 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결코 검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화려한 전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흐르는 그 평범한 물방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생존의 사투가 될 테니까요.